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권익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다는 권익위 해명.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표결이 이뤄진 회의 직전 권익위 수뇌부가 상임위원들을 미리 불러 모은 뒤 사실상 종결 처리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전 조율 뭐 이런 류의 회의가 있었어요.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업무 담당 부위원장도 국가 기록물에 해당되면 뭐 전혀 위반 사항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긴 어렵다. 뇌물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알선 수재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셌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받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게 되면은 막 그 청탁 내용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넘기는 게 권익위의 정상적인 역할이죠. 그러자 정승윤 부위원장이 나서서 반박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없고 수사를 할 수도 없다. 명백하게 종결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 반 넘도록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수사기관에 넘기자는 의견이 6표였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8대7, 즉 종결에 반대하고 수사기관에 넘기자는 의견이 불과 1표 차이로 밀렸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명품백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7명, 비상임위원 8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 7명이 따로 모인 겁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상임위원은 스트레이트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찬은 뭐 위원회 정무직들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하고 오찬을 했고요. 오찬 끝나고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했어요. 전원위원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은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이제 이끌어낸 건 유철한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종결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담당 부위원장은 아마 그 최재형 목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일 경우에 국가 원수나 배우자가 그게 이제 국가 기록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그냥 종결 사안이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상 무혐의 종결 결론에 따라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 여기 상근하는 내부 정무직들하고 상임위원들끼리만 있었던 자리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의 종결을 확정시켜 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면 분명히 이거 문제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죠. 정승윤 부위원장은 곧이어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티타임 때 모였던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종결 결론에 손을 들면서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일종의 표단속을 한 건 아닌지 유철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물었지만 그런 일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그 사건 처리하면서 회유도 있었다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저기를. 예.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승윤 전 부위원장도 찾아가 만났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사전 티타임 발언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의 취지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합니까, 위원장?
교수실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종결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그게 사전 회유가 아니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날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내가. 아니 아까는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아니, 설명했다고 아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위원장님이 회의하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라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한 달 뒤 권익위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엔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권익위는 조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과는 달리 조사 착수 사실을 별도로 브리핑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권익위는 소방 헬기를 동원한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특혜를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이 과정에서도 권익위 위원들 간의 격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2명의 위원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결정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안건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세팅돼 있는 그 표결 처리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권익위가 정말 국민들한테 용서 못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보수 진영 부산교육감 후보로 나섰습니다. 역시 전한길 씨가 지원했습니다. 야, 민노총 보고 있나? 정교도 보고 있나? 정 후보 역시 11%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손현보 목사는 전국을 돌며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탄핵을 인용한다면은 현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러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로 보수 후보자를 불러 보수 후보를 지원. 보수 후보로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